이재명 대세론에 맞설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과 함께 이번 대선에 참여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낙연의 등장은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민주당 경선 결과를 전체주의 폭주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낙연 측근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낙연은 이재명의 강력한 저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의 출마는 야권 표심 분산과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 표심 분산 가능성을 낳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낮은 투표율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낙연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낙연의 좌파 성향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전략적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낙연의 등장은 이재명 독주의 균열을 내고 민주당 내 불만층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에 맞설 대항마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항마라고까지 부를 수 있겠냐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바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이 이낙연과 함께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낙연의 등장이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세론의 균열이 생길까? 야권 표심을 갈라먹는 변수로 작용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낙연 출마 선언의 의미와 앞으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28일 새미래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번 조기 대선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가짜 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며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당 체제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이낙연 후보 등록 준비에도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전병헌 대표는 1%도 안 되는 원외 정당의 한계를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낙연에 대한 국민의 기대 덕분이라면서 이낙연이라는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도 역시 직접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 본인도 출마 의사를 처음으로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인데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돕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며 독자 노선과 연대 가능성 모두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일단 주목할 부분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새미래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판 강도보다 더 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기 때문에 즉 이재명 1극 체제를 직접 경험한 세력이기 때문에 여론에 미치는 실감, 그 영향력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 경선은 싱겁게 끝이 났다. 남아있던 알량한 정치적 미천마저 스스로 날려버렸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특히 이재명의 89.77% 득표율에 대해서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주의의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가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측은 민주당 경선 결과 자체를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직된 충성심에 기대어 만들어진 가짜 승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차를 거쳤을 뿐 다양한 의견이 사라지고 반대 목소리가 억눌린 결과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그런 경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새미래민주당이 민주당에서 이탈해 창당하게 된 것이며 이들은 이재명 1극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명분을 구축해 온 것이지요. 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낙연에 대한 나름의 트라우마도 존재합니다.
이낙연 최측근인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인물로 이미 과거에 밝혀지기도 했죠. 남평호는 이낙연 당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장동 사건의 정치적 촉발자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낙연은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저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의 출마는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권 표심, 더 좁게는 친민주당 성향의 표심에서 이재명 대세론의 균열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비록 새미래민주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이낙연이라는 상징성은 그쪽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지요. 민주당 지지층 일부, 특히 중도 온건 성향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신 이낙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 표심의 분산 가능성입니다. 이낙연이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경우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전라도 표심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라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절대적 지지세를 자랑했지만 이낙연이라는 지역 출신 인물이 출마하게 되면 이재명 불만층과 온건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치러진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지요. 이건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재명에게 뼈아픈 내상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호남 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호남권 투표율은 53.67%에 그쳐 충청권과 영남권보다도 낮았습니다. 전체 순회 경선 평균 투표율 57.49%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요. 자,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은 투표율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열광적 지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이번 호남 투표율은 2017년 19대 대선 경선과 2021년 20대 경선에 비해서도 각각 11.23%포인트, 1.56%포인트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재명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적극적인 지지층 결집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대명이라는 독주 프레임 속에서 경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 호남 민심의 이탈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호남 내 일부 이재명 비토 정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도 이낙연의 등장이 이재명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단순한 이재명의 독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덕수의 등장을 비롯해 이낙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대선판 전체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물론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로 뼛속까지 좌파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보수파 진영이 이낙연을 품는다거나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의 대세론을 파괴할 하나의 카드가 더 생겼다. 하나의 카드가 한 장이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낙연이라는 존재가 이재명의 독주에 균열을 내고 민주당 내 불만층을 흡수하여 세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우리 우파 보수우파는 그 흐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처럼 우리 보수파 진영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복잡한 구도를 계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과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 모든 한 수 한 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